단윤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단윤은 책을 통해 서재 밖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빈센트 반 고흐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다간 위대한 화가였다는 것인가요? 고흐가 불행하게 살다 갔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생전에는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판매되지 못할 정도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르에서 고갱과 함께 그림을 그리다가 스스로 귀를 자르기도 하였으며 죽기 직전 1년여간 생레뮤, 생폴드 모졸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퇴원 후 오베르로 이주하여 2달여 만에 총으로 자살하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흐는 1888년 아르에서 고갱과의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자신의 길을 절단하는 자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발작과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합니다. 아르의 이웃들 또한 고흐에게 적대적이 되어 그곳에 계속 있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인지 고흐는 스스로 입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889년 5월부터 374일 동안 남프랑스 생르미 마을에 위치한 생폴드 모졸 정신요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널리스트이자 반고흐 연구자인 마틴 베일리가 고흐가 1년여간 입원하였던 정신요양원에서의 예술적 여정을 추적하여 정리한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반 고흐는 생레미 마을에 거의 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요양원과 인근 자연 풍광을 그리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이 기간 동안 잃어버린 10에서 20여 점의 작품을 제외하고 150점 정도를 그렸는데 이틀에 한 점 정도를 그릴 정도로 그의 열정과 창작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그의 가장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틴 베일리는 별이 빛나는 밤은 요양원 생활 중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반 고흐가 자신 앞에 놓인 시련을 어떻게 싸우며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독특한 터치로 유명한데 그림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되고 있지만 위대한 예술작품이 그렇듯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고흐 사망 이후 일반적으로 별로 알려졌으며 1927년 노테르담 전시회에서야 지금과 같은 별이 빛나는 밤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몇 사람을 거쳐 1941년부터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독하고 불운한 천재였던 빈센트 반 고흐. 삶과 예술의 세계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걷작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외롭고 힘들게 세상을 살았겠지만 그림을 그린 동안에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한 고흐의 그림들은 처음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갤러리의 벽을 장식하며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세 박사의 초상화는 1990년 한 경매에서 8,2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드로잉과 스케치를 포함한 700점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 고흐 컬렉션인 반 고흐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의 저자 마틴 베일리는 빈센트 반 고흐가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 끊임없이 연구해온 반 고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책에는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화가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컬러 사진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특히 생폴드 모졸 요양원 내부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요즘 저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몇 안 되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건물 내부 촬영화를 받아 문을
최초로 컬러 사진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반 고흐의 고독한 안식처였던 샘폴드 모졸에서의 1년을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단연 서재에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을 위해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